유럽이 포기하지 않은 꿈이 있었습니다. 핵 융합 발전, 인공태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죠.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파구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스위스 로잔 공대가 테스트했습니다. 국제공인 기관의 검증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이었죠. 유럽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았죠. 기술 패권의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를 뒤집어 놓은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그날 제국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50년간 영국을 지탱했던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폭약과 함께 무너졌죠. 콘크리트 파편이 하늘을 뒤덮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에너지 시대가 끝났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 유럽 핵융합 프로젝트의 선임 물리학자입니다. 25년 경력 케임브리지 박사, 그리고 수백 편의 논문. 하지만 제가 정말 자랑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근거 없는 희망에 속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거대한 발표를 했죠. 핵융합 발전소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혁명, 무한 청정 에너지 시대. 화려한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인공태양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그건 50년 전부터 늘 50년 후의 기술이었죠. 저는 25년간 그 불가능을 증명하는 일만 해왔습니다. 초전도 자석, 플라즈마 제어, 막대한 전류를 견디는 케이블.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실험실에서 3초 유지하는 것조차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스위스 로잔의 연구소 회의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단상에 섰죠. 우리에게 5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0.8테슬라급 초전도 자석을 완성해야 합니다. 5년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도 모자랄 시간인데 말이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다가왔죠. 톰슨 박사 들었습니까? 서울대팀이 초전도 케이블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 서울대팀이라고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이 초전도를 다룬다는 겁니까?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부 결정이라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물론 훌륭한 나라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하지만 초전도 케이블은 다른 차원입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수만 암페어의 전류, 100톤급 인장력. 이건 유럽이 수십 년 투자해도 완성 못한 기술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산이었죠. 정부는 약속한 자금의 절반만 배정했습니다. 기술 지원은 이미 시작됐고요. 언론은 냉혹했습니다. 영국의 자존심 시험대에 오르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존심이라고요? 우린 이미 자존심보다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죠. 연구소 데이터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올라온 실험 결과를 검토하는 자리였죠. 독일팀 보고서, 프랑스팀 데이터, 스위스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K-초전도 케이블, 스위스 로잔 공대 테스트 완료. 전류 밀도 세계 최고 기록 달성.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K-초전도 케이블이라고요? 한국을 뜻하는 K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숫자가 보였죠. 91kA.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91kA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럽 최고 기록이 70kA였습니다. 그것도 실험실에서 1초 유지가 고작이었죠. 그런데 91kA라고요? 이건 오타가 분명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제가 25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일 리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요. 직접 데이터를 검토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로잔 공대 측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답이 올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험 오류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91kA.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이 정말 그 벽을 넘은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연구소 불빛이 보였죠. 그 불빛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럴 리 없다고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로잔 공대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죠. 첨부 파일이 5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실험 보고서였죠. 케이블 길이 1m당 인장력 100톤. 전류 밀도 91kA. 냉각 온도 영하 269도. 유지 시간 8초. 저는 천천히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멈췄죠. 오차 범위 0.3%.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었죠. 제가 25년간 본 어떤 실험도 이런 수치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검증해야 했죠. 전류 밀도 공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케이블 단면적, 초전도체 비율, 냉각 효율. 모든 변수를 대입했죠. 계산기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91.2kA.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죠.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단 하나를 의미했죠.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한국이라고요? 그들이 유럽이 수십 년 못한 걸 해냈다는 겁니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연구소 주요 인력 12명이 모였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한국 측 데이터입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 출신 물리학자가 입을 열었죠. 재현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동일 조건으로 말이죠. 프랑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장비로 확인해야죠. 책임자가 저를 봤습니다. 톰슨 박사,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해봅시다.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실패할 겁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에 모두가 모였죠. 우리는 한국 측 조건을 그대로 재현하려 했습니다. 케이블 규격, 냉각 온도, 전류 상승 속도. 모든 변수를 동일하게 맞췄죠.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전류가 천천히 상승했죠. 20kA, 40kA, 60kA. 모니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70kA를 넘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죠. 케이블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버티지 못했죠. 75kA에서 실험은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91kA를 달성했는데 우린 75kA도 못 넘긴 겁니다.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우린 실패했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소에서 보낸 영상 파일이었죠.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서울대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보였죠.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손끝으로 케이블을 다루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죠. 저는 그 손놀림을 유심히 봤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정확했고 계산됐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동료에게 뭔가 말했죠. 자막이 떴습니다. 온도 안정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류가 상승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죠. 50kA, 70kA, 85kA, 그리고 91kA. 화면 속 연구원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담담한 미소였죠.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들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건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계산된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본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톰슨 박사, 한국과 2단계 협약을 추진합니다. 공동 연구죠. 당신이 책임자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을 말이죠.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출장 준비하십시오.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진실은 보고서 안에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의심을 끝내기 위해서였죠. 91kA. 그 숫자가 진짜인지 제 25년이 틀렸는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도대체 그곳엔 뭐가 있는 겁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름이었죠. 후덥지근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입국장을 나섰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연구소는 서울 외곽산업단지에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5층짜리 연구동이 보였죠. 간판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죠. 초전도 연구센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흰 셔츠에 검은 안경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톰슨 박사님이시죠? 저는 김태준 교수입니다.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로 연구원들이 오갔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린 실험으로 말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죠. 영하 269도를 유지하는 냉각실이었습니다. 중앙에 케이블이 놓여 있었죠. 회색 금속 표면에서 하얀 냉각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케이블을 자세히 봤죠.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용접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정밀했습니다.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술이라고요. 공학의 예술이라고요. 김태준 교수가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실험을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죠. 그러죠. 그러려고 왔으니까요. 연구원 셋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센서를 점검하고 냉각 시스템을 확인했죠. 모두 침착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작합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죠.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10kA, 30kA, 50kA.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70kA를 넘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실패한 지점이었죠. 하지만 케이블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각 증기만 조용히 피어올랐죠. 80kA, 85kA, 90kA.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숫자가 멈췄죠. 91kA.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죠.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91kA. 그 숫자가 제 눈앞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보고서가 아니었죠. 실물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죠. 안정적이라고요? 유럽에선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수치가 여기선 고요했습니다. 전류가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실험이 끝났죠.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냉각 증기만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죠. 제 25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었죠.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미소 지었죠. 집중입니다. 손끝의 정밀함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죠. 저는 다시 케이블을 봤습니다. 냉각 증기 속에서 그 회색 금속이 빛났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요. 수십 년간 서구가 놓쳤던 무언가라고요.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91kA. 그 숫자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을 다시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럽 핵융합기구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대회의실에 20명이 넘는 인력이 모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었죠. 독일,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영국.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띄웠죠. 한국 측 실험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91kA, 100톤 인장력, 모두 사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죠. 톰슨 박사, 그 데이터가 정말 검증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실험실에서 말이죠.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죠. 완벽하다는 게 의심의 근거입니까?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추가 검증입니다. 한국 측 데이터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하나가 다가왔죠. 스위스 출신 물리학자였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한국에 너무 호의적인 거 아닌가?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휘둘리는 것 같다는 말일세. 객관성을 잃은 거 아닌가?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를 봤죠. 당신이야말로 자존심에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존심이라니. 우린 유럽입니다. 과학의 중심이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중심이라고요? 우린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소에서 보낸 메일이었죠. 톰슨 박사님, 유럽 측 우려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직접 로잔공대로 가겠습니다. 장비를 가져가서 재실험하겠습니다. 저는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온다고요? 유럽 과학자들 앞에서 다시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국, 유럽 초전도 기술 추월 논란.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달랐죠. 유럽의회 한 의원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재고돼야 한다.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기술 유출이라고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처지인데 무슨 유출입니까? 연구소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톰슨이 한국 편을 든다더라.
영국인이 왜 저러는 거야?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로잔에 도착했죠. 김태준 교수와 연구원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상자 2개를 가져왔습니다. 케이블과 측정 장비였죠. 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악수를 청했죠. 톰슨 박사님, 다시 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로잔 공대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과학자 30명이 모여 있었죠. 모두 한국 팀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이었죠. 한 독일 과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재현할 수 있을까? 프랑스 연구원이 웃었죠. 한번 보자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당신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택했습니다. 과학보다 자존심을 택했죠.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침착하게 움직였죠. 김태준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반드시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로잔의 밤하늘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걸린 진실은 말이죠. 하지만 저는 과학자입니다. 국적 이전의 과학자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진짜 실험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로잔 공대 지하 실험실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유럽 각국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8명, 프랑스에서 6명, 스위스에서 12명, 그리고 영국 팀까지. 총 30명이 넘었죠. 실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서울대 연구진 4명이 중앙에 섰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김태준 교수가가 시계를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뒤쪽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지켜봤죠. 제 옆에 독일 물리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될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연구원들이 케이블을 설치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죠.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센서를 연결하고 냉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준비는 20분 만에 끝났죠. 김태준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류를 흘리겠습니다. 목표는 91kA입니다. 실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스위치가 눌렸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10kA. 천천히 상승했죠. 20kA. 30kA. 케이블에서 미세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50kA를 넘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60kA. 70kA. 유럽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케이블은 흔들리지 않았죠. 75kA. 유럽에서 우리가 실패한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죠. 80kA. 85kA.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90kA. 91kA. 모니터 숫자가 멈췄습니다. 91kA. 그 숫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30명의 과학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유지합니다. 서울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3초, 5초, 7초. 유럽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은 안정적이었죠. 10초가 지났습니다. 10초였습니다. 그 짧은 10초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서울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입니다. 전류가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실험이 끝났죠.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독일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1명, 2명,
그리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실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프랑스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톰슨 박사,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김태준 교수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국제과학저널에서 긴급 연락이 왔죠. 한국형 초전도 케이블, 세계 최장 유지시간 기록. 헤드라인이 결정됐습니다. 전 세계로 뉴스가 퍼져나갔죠. 저는 실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잔의 하늘이 맑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91kA 10초. 이 숫자들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그날 저녁 유럽 핵융합기구 본부장이 전화했습니다. 톰슨 박사, 한국과 정식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당신이 총괄해 주십시오. 저는 대답했죠. 영광입니다.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인류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이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이라고 말이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그날 저는 과학이 승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국적도 자존심도 편견도 이길 수 없는 진실을 봤죠. 10초였습니다. 그 짧은 10초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성공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졌죠. 일부 유럽 언론이 이상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실험, 조작 가능성 제기, 데이터 신뢰성 논란.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30명의 과학자가 지켜본 실험을 조작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유럽 핵융합기구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였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성급한 협약은 위험하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은 데이터를 의심합니까? 아니면 한국을 의심합니까? 제가 물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 우린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신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후속 테스트가 예정돼 있었죠. 한국 케이블의 내구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로잔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50kA, 70kA, 90kA.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91kA를 넘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온도가 급상승했죠. 모니터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전류가 차단됐죠. 케이블 표면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검은 자국이 남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케이블을 바라봤죠. 유럽 과학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완벽하지 않았어. 또 다른 이가 고개를 저었죠. 과대평가됐던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준 교수가 손상된 케이블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죠. 복구하겠습니다. 48시간 주십시오. 48시간이라고요? 유럽 연구진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불가능해. 새 케이블을 만들어야 할 텐데. 하지만 서울대 연구진은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작업이 시작됐죠. 저는 실험실에 남았습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밤 11시였습니다. 서울대 연구원 3명이 케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죠. 현미경으로 손상 부위를 분석했습니다. 손끝으로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죠. 오직 집중만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을 봤죠.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손상 부위를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새 부품을 용접하기 시작했죠.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연구원의 손이 떨리지 않았죠. 정밀했습니다.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48시간이 채 되지 않았죠. 김태준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완성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케이블을 봤습니다. 용접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테스트하겠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유럽 과학자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켜봤습니다. 전류가 다시 흘렀습니다. 20kA, 50kA, 80kA, 91kA를 넘었습니다. 케이블은 안정적이었죠. 온도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류 효율이 상승한 겁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죠. 효율 105%. 이전보다 5% 높았습니다. 독일 과학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준 교수가 설명했죠. 손상 부위를 개선했습니다. 냉각 경로를 최적화했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발전시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험이 끝났습니다. 유럽 과학자들이 박수를 쳤죠. 이번엔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렀죠. 밤이었습니다. 저는 김태준 교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에서 배우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안주했습니다. 한국은 불안 속에서 혁신을 만들었죠. 완벽이 아니라 성장, 그게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강함을 배웠다. 기술은 국가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국제 핵융합 심포지엄이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였죠. 50개국에서 1200명의 과학자가 모였습니다. 각국 언론도 몰려들었죠.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 옆에 한 연구원이 섰습니다. 김태준 교수와 연구원 2명이었습니다. 그들 손엔 단 하나의 파일만 들려 있었죠. 긴장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미소 지었죠. 우린 이걸로 충분합니다. 데이터가 말해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죠.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대팀 발표 차례가 됐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단상에 올랐죠. 12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초전도 자석 실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울대대 실험실 장면이었습니다. 20m급 초전도 자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했죠. 연구원들이 그 주위를 움직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작동했고요.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자기장 색이 10.8테슬라.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전류 밀도 91kA.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인장력 100톤. 모든 수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200명이 숨을 죽였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형성되고 시스템이 안정됐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10명.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섰죠.
이건 실험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프랑스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패권의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영국 언론이 제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톰슨 박사,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의 기적입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됐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1200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인공태양을 쫓아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죠. 유럽에서 실험실에서 데이터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성과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했죠. 인류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왔죠. 김태준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런던 호텔 회의실에서 조인식이 열렸죠. 한국, 영국, 스위스 3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2025년 8월 66억 원 규모의 2단계 초전도 기술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먼저 서명했죠. 영국 대표가 이어서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팬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독일 대표였습니다. 톰슨 박사, 당신이 옳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창밖을 바라봤죠.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템스강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91kA, 10.8 테슬라, 100톤. 이 숫자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아니, 한국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진짜 태양은 이제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여름 이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죠.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영국 공동 핵융합 발전소 프로젝트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집을 얻었죠. 56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발전소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땅이 펼쳐져 있었죠. 축구장 쉰개 크기였습니다. 중앙에 돔 구조물의 설계도가 보였습니다. 2040년 완공 목표였죠. 15년 후엔 이곳에서 인공태양이 빛날 겁니다. 김태준 교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톰슨 박사님, 감회가 어떠십니까? 저는 부지를 바라봤죠. 꿈만 같습니다. 제가 평생 꿈꿨던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전도 케이블 기술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데이터 센터에 적용됐습니다. 전력 손실이 70% 줄었습니다. 해저 전력망에도 사용됐습니다. 대륙 간 전력 전송이 가능해졌죠. 저는 연구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늘어났죠. 20대, 30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초전도 자석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라고요? 미래는 당신들 손에 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저를 찾아왔죠. 29세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박사님,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효율을 15%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놀라웠죠. 훌륭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못한 걸 당신은 해냈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뒤였습니다. UN 에너지 포럼이 스위스에서 열렸죠. 저는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핵융합 실용화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핵융합 실용화의 결정적 돌파구는 한국이 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91kA, 10.8테슬라, 100톤. 이 숫자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을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정밀함에 대한 집착. 그게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국 BBC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과학의 중심축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중심은 이제 동쪽입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울 숙소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절반을 불가능을 증명하는 데 썼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한국이 가능을 증명하는 걸 지켜보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기억들이 흘러나왔죠. 무너지는 굴뚝 91kA라는 숫자, 서울 실험실의 냉각 증기, 로잔에서의 박수, 런던 심포지엄의 환호.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저는 증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태양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태양이 이 땅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인간이 만든 태양이 한국인의 손끝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동쪽에서,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